3차시 인수분해 기출문제 풀이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자연수 n에 대하여 2차식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3이라는 이 다항식이 어떤 자연수 m의 제곱이 될 때 m과 n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요 n과 m은 자연수입니다. 자연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자, 이렇게 식을 우리가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3은 어떤 자연수 m의 제곱이 된다. 자,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m과 n의 값을 구하는 건데요. 자, 보시면 n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말하면 정수계수, 특히 자연수계수가 필요하겠죠. 정수계수로 이루어진 완전 제곱식이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m도 n이 포함된 식의 완전 제곱식 형태가 되어야만 다음 식을 만족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적당히 식을 변형을 시켜줘야 되는데 어떻게 변형을 시켜줘야 되냐?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식을 변형을 할 건데요. 이 좌변에 해당하는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3을 완전 제곱식으로 변환을 시킬 때 보통 우리가 요 3n 요 1창을 변형을 많이 했었죠. 근데 이 1창을 변형을 시키려고 했더니 요 자연수라는 조건이 좀 걸립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요 3n이 만약에 홀수입니다. 여기서는 홀수인데요. 이것을 나누기 2한 다음에 제곱해서 4분의 9라는 요 상수항이 필요한데요. 그러면 이 n에 대한 식이 분수계수를 갖습니다. 분수계수. 그렇죠. 맞습니까? 분수인 상수를 갖기 때문에 m이 자연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1차항의 개수가 짝수인 동시에 짝수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요 최고차항 n제곱이 될 수 있는 이 최고차항도 어떤 제곱수가 되어야만, 개수가 제곱수가 되어야만 완벽한 정수 개수로 이루어진 완전 제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각 항에다가 곱하기 4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왜 곱하기 4를 하는지 문제를 다 풀고 나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각 항에 곱하기 4를 해주면 주어진 식은 4n 제곱 플러스 12n 플러스 92는 4m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요 좌변을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우리가 식을 살짝 변형을 하면 4n 제곱 플러스 12n 더하기 뒤에 어떤 숫자가 있어야 완전 제곱이 될까요? 나누기 2하고 하면 9가 되겠네요. 9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92를 9 더하기 이렇게 83으로 이렇게 분리를 할게요. 그러면 2n 플러스 3이라는 완전 제곱식 생기고요. 그 다음에 4m 제곱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면 m과 m이 자연수, 양의 정수이기 때문에 딱딱 떨어지는 값을 찾기 위해서는 나중에 배우는 부정방정식과 관련해서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가 나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식을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적절히 좌변과 우변을 이항을 시키면 4m 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3의 제곱은 83이 되겠죠. 그래서 합차 공식을 이용하면 2m 플러스 2n 더하기 3 2m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3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n과 n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요 두 식, 이 식과 이 식은 당연히 정수가 나오겠죠. 정수. 자,
그러면 보시면 알겠지만 2n 플러스 2n 플러스 3이 옆에 있는 2n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3보다는 항상 큰 값을 가겠죠. 왜냐하면 m과 n이 자연수가 있기 때문에 앞쪽에 있는 식이 항상 큰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83은 네, 운이 좋게 이거는 소수입니다. 소수. 자, 소수라는 것은 뭐냐면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정수를 곱해서 83이 나오는 경우는 1하고 83밖에 없고요. 앞에 있는 숫자가 더 크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식의 값이 83이 나와야 되고 뒤에 있는 값이 1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2m 플러스 2n 플러스 3은 83이고 2m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3은 1이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만들어 줄게요. 연립방정식 만들어주면 2m 플러스 2n은 80이고 2m 마이너스 2n은 4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양변을 더해주면 4m은 84고 m이 21이 나옵니다. 자, m이 21이니까 n을 대입해서 넣어주시면 19가 나오겠죠. 19 계산해 보세요.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m은 21, n은 19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자, 이렇게 자연수 또는 정수라는 수로 제한이 된 문자식에서 우리가 어떻게 풀어드리면 네. 자,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제곱식을 나와서 이용을 해서 합차 공식을 통해서 어떻게 자,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 형태의 네, 식으로 변형을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셨을 때 우리가 여기다가 4를 곱한 이유가 조금 명확해지겠죠. 맞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 제곱식이나 이렇게 합성공식으로 식을 분리할 때 모든 항의 개수가 정수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이 n제곱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이거를 4n 제곱 이런 식으로 제곱수 4가 되게끔 개수가 바꾸는 게 좀 좋겠죠. 만약에 9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9를 곱해도 상관이 없는데 9를 곱하면 요 1차 항의 개수가 27n이 돼서 조금 어렵죠. 그 다음에 만약에 16도 4의 제곱이니까 제곱수죠. 16을 곱해도 문제가 되겠네요. 풀 수 있겠네요. 그래서 웬만하면 짝수 제곱수를 곱해주는 게 문제를 풀 때 조금 수월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을 마무리를 하고요.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자, 다항식 자, x 플러스 2, x 플러스 3, x 플러스 4, x 플러스 5 곱해져 있는 다항식에다가 k를 더했습니다. 이 다항식의 x에 대한 자, x에 대한 2차식의 완전 제곱식의 꼴로 인수분해될 때 상수 k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주어진 다항식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식을 인수분해를 먼저 해야겠죠. 그럼 x 플러스 2, x 플러스 3, x 플러스 4, x 플러스 5 플러스 k 이렇게 놓을게요. k. 그러면 식이 4차 다항식이 되는데 좀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공통 부분이 나오게끔 식의 순서를 살짝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통 부분이 되려면 요 x 플러스 3과 x 플러스 4를 묶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2와 x 플러스 5를 결합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순서를 살짝 바꿔주시면
자, x 플러스 2와 x 플러스 5를 붙여줄 거고요. x 플러스 3, x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식의 순서만 바꿔줄게요. 자,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식을 전개를 하면 x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0이고요. 자, 요 두 번째 요 2차식을 전개를 하면 x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2는 k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눈에 보이시겠죠? 이 공통 부분 x 제곱 플러스 7x가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을 잠깐 치환을 할까요? 치환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x라고 놓을게요. 이것도 x가 되겠죠. 자, 그러면 주어진 다항식은 x 플러스 10, x 플러스 12 플러스 k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전개를 했을 때 이건 x 제곱 플러스 22x 플러스 120 플러스 k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떤 x에 대한 2차식이 있는데 그의 완전 제곱식꼴로 인수가 될 때 그럼 어떤 꼴이냐면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식인데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려면 지금 요 x가 지금 x 제곱 플러스 7x를 잠깐 치환한 것 뿐입니다. 치환한 것 뿐이기 때문에 요 다항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요 다항식이 뭐 x 플러스 자, 이런 식으로 완전 제곱식이 되기만 하면 요 x에다가 다시 뭘 넣으면 돼요? 네, 요 x에다가 다시 x제곱 플러스 7x만 넣어주면 우리가 원하는 2차식의 완전 제곱식이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요 뒷부분이 완전 제곱식이 되기 때문에 1창의 개수 21을 2로 나눠서 제곱을 하면 121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따라서 이것을 인수분해한 결과는 x 플러스 1에 11이 제곱이 되고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x가 x 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1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요 120 플러스 k가 121이 돼야 되고요. 따라서 k는 1이 되어야만 문제 2번에서 원하는 조건에 맞는 상수 k 값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 2번의 정답은 k는 1이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됐죠? 이제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3번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시오. 자, 마찬가지로 주어진 식을 순서를 바꿔서 공통 부분이 생기게끔 한번 순서를 바꿔주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자, 이런 문제를 여러 번 풀다 보시면 순서를 이제 감각적으로도 바꾸실 거예요. 자, 그럼 순서를 바꿔줬을 때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4 그 다음에 x 플러스 2 x 플러스 3 마이너스 12 x 제곱 마이너스 60x 마이너스 48 자, 그러면 요 두식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4 그 다음에 x 플러스 2와 x 플러스 3을 각각 전개를 하면요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 자, 두 번째는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 자, 이렇게 하면 보시면 알겠지만 요 x제곱 플러스 5x라는 공통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뒤에 걸 쓰려고 했더니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식도 적당히 어떤 숫자로 묶어준다면 x제곱 플러스 5x가 나오죠? 그럼 12로 묶어주면 x제곱 플러스 5x 그 다음에 플러스 4 이렇게 돼버리네요. 자,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보시면 알겠지만 요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인데요. 자, 이 전체를 치환할게요. 그러면 자, 식이 조금 간단해지겠죠.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를 선생님이 이 통째를 라지 x라고 치환하겠습니다. 자, 치환을 하면 식이 x를 하고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은 x에다가 더하기 1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x. 자, 이걸 전개했을 때 x제곱 플러스 플러스가 아니죠. x제곱 마이너스 10x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는 x 마이너스 10이고요. 다시 라지 x를 원래의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 그 다음에 여기는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이라고 놓을게요. 그쵸? 그러면 다시 요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라는 것은 분리가 되겠죠. x 플러스 1, x 플러스 4로. 그 다음에 이 두 번째에는 2차식도 마찬가지로 또 인수분해 되죠. x제곱이 아니죠.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제 3번에 인수분해한 식의 값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작은 거부터 쓸게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4, x 플러스 6 이렇게 인수분해를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자, 이제 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을 보시면 자, 1차식 fx에 대하여 자,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fx가 다음과 같이 새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일단 mn은 마이너스 8이고요. 이럴 때 1차식 fx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 fx는 1차식이기 때문에 ax 플러스 b라고 놓을게요. 됐습니까? 자, ax 플러스 b라고 놓을 수 있고요. 지금 잘 보시면 요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fx가 지금 새 1차식 x-1, x-m, x-n으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했는데 지금 확실한 건 요 x-1이 하나의 인수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인수 정리에 의해서 양변에다가 뭐를 넣을까요? 1을 넣어볼까요? 1을 넣으면 4f1은 제로가 나오죠. 맞습니까? 그럼 이게 뭐겠어요? f1이 0인 거고요. 자, fx를 지금 ax 플러스 b라고 놨기 때문에 f1은 a 플러스 b가 0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 번 했지만 지금 a와 b 값을 구해야 되는데 더 이상 넣을 값이 없어요. 그래서 넣을 값이 없으니까 그냥 선생님은 어떻게 할까요? 네, 한 문자로 정리를 해볼게요. 한 문자로 정리를 하자면 b는 마이너스 a라고 볼 수 있겠죠. 마이너스 a.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요 fx를 살짝 조정을 할게요. 원래는 ax 플러스 b라고 났지만 이제부터는 ax b 대신에 마이너스를 넣어서 ax 마이너스 a라고 fx를 놓겠습니다. 그럼 다시 요 식을 원래 식에다 대입을 하면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하고 ax 마이너스 a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게 x-1, x-m, x-n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어차피 좌변과 우변의 식은 같은
네, x에 대한 항등식이 되겠죠. 그럼 아무 값이나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자, 이거 좀 옆으로 갈까요? 이런 상태에서 양변에다가 뭘 넣을까요? 제일 만만한 x는 0을 넣을게요. 자, x는 0을 대입을 하면 좌변은 마이너스 4a 이렇게 나오고요. 우변은 0, 0, 0을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mn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문제 조건을 보시면 mn의 값이 마이너스 8이기 때문에 요 마이너스 mn은 8이 나와야 되겠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원하는 요 fx의 식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문제 4번의 정답은 네, 다시 한번 쓸까요? fx는 2x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 4번까지 해결을 하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5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5번도 인수 분해를 하는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를 보시면 식이 되게 복잡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수 분해는 일단 전개를 해보고 한 문자에 관해서 내림차순을 해주시면 된다. 그죠?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할 때 어떤 문자에 관해서 정리를 할 거냐? 웬만하면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관해서 내림차순 하시는 게 문제 푸실 때 수월하실 겁니다. 일단 전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 이거 일일이 다 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은 천천히 요 A, B를 그냥 한 방에, 그 다음에 B, C를 또 한 방에, C, L을 또 한 방에 이렇게 전개를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천천히 가면 A 제곱 B 플러스 AB 제곱 플러스 ABC 이렇게 되겠죠. 자, 더하기 자, 두 번째 BC를 한 방에 하면 ABC 플러스 B 제곱 C 플러스 BC 제곱. 자, 이번에는 이제 CA를 전개하면 A 제곱 C 더하기 ABC 더하기 AC 제곱,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마이너스 ABC를 해줄게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ABC가 지금 요거 하나 있고요. 네, 하나 지울게요.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A, B, C 모두 차수가 다 최고차의 차수가 2차이기 때문에 어떤 문자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A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식을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 자, 그러면 이 창이 어디 있을까요? 요 A제곱 B가 있고요. 또 어디 있습니까? 또 여기 있죠. 그래서 A제곱 B와 A제곱 C를 이제 동량이기 때문에 묶어서 쓰자면 B 플러스 C A제곱 이렇게 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창 A에 대한 1창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있죠. 맞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일단 A, B, C가 지금 두 개 있으니까 E, B, C가 되는 거고요. 자, 개수를 B 제곱 플러스 C 제곱 플러스 E, B, C하고 A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나머지 안 쓴 거 B 제곱 C 플러스 BC 제곱 이렇게 있죠. 자,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내림차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내림차순으로 했을 때 공통 부분이 있으면 묶어내고, 그 다음에 적당히 그 안에서 인수분해가 되는 것은 해주라는 거죠. 자, 이 문제에서는 요
1창의 개수인 요 b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2bc가요. 완전 제곱식 돼서 b 플러스 c의 제곱 이렇게 바뀌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항에 지금 b 플러스 c가 들어가 있는데 요 마지막에 해당하는 요 부분도 적당히 묶어주시면 뭘로 묶어줄까요? bc로 묶어주면 b 더하기 c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일단 공통적으로 b 플러스 c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묶어줄게요. b 플러스 c로. 그러면 b 플러스 c로 묶어주면 a 제곱이 되고요. 여기는 또 b 플러스 c가 하나 남겠죠. 이제 그 다음에 bc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a가 어디였죠? a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요 뒷부분은 또 2차식이 곱해서 bc 더해서 b 더하기 c니까 마찬가지로 요 부분이 a 더하기 b a 더하기 c 이렇게 분리가 되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네, a 더하기 b 더하기 c 순서 바꿔서 c 더하기 이렇게 상관없겠죠. 이렇게 세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 5번에 인수분해한 결과는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a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되셨죠? 이제 6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삼각형 ABC의 세 변의 길이가 ABC이기 때문에 ABC 값은 항상 양수가 나와야 되겠죠. 0이 될 수가 없어요. 변의 길이기 때문에. 자, 이 ABC가 다음을 만족할 때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인지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딱 봐도 식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은 다 전개를 해서 한 문자로 내림차순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공식이 보이면 적당히 우리가 조작을 해야겠죠. 일단 전개를 통해서 우리가 식을 다 써주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a 4제곱 플러스 b 4제곱 플러스 c 4제곱 플러스 b 제곱 c 제곱 플러스 c 제곱 a 제곱 플러스 a 제곱 b 제곱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우변에 있는 거를 앞으로 전개를 해서 좌변으로 이항을 하면 마이너스 2a 제곱 bc 마이너스 2ab 제곱 c 마이너스 2ab c의 제곱은 0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자, 그랬더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A, B, C가 차수가 모두 4차기 때문에 어떤 문자로 내림차순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내림차순을 하려고 했는데 자, 선생님은 여기에서 뭔가 공식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어떤 공식이 나오냐면 일단 4제곱이 나왔기 때문에 내림차순을 한다고 해도 되게 복잡해질 거예요. 그러면 식을 살짝 변형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변형할 거냐면 자, 선생님이 공식을 써줄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런 공식이 있었죠.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자, abc인데 좀 헷갈릴까봐 x, y, z로 할게요. 이 값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의 제곱 더하기 2xy 2yz 더하기 2zx 아이고 이렇게 되겠죠. 2zx인데 주어진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살짝 변형을 하면 어떻게 바꾸냐? 여기 보시면 a 4제곱 플러스 b 4제곱 플러스 c 4제곱이에요. 그러면 a 제곱의 제곱이고 b 제곱의 제곱이고 c 제곱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2b 제곱 c 제곱 2c 제곱 a 제곱
플러스 2a 제곱 b 제곱이 있으면 완전 제곱식으로 바뀌겠죠. 근데 식이값이 변하면 안 되니까 다시 뭘 해줘요? 하나씩 빼줘야겠죠. 우리 뭐 원래 하나였는데 우리가 두 개로 바꿨으니까 그러면 b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b 제곱 이렇게 바꿔줄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원래 있던 뒤에 있는 걸 써줄게요. 네. 됐죠? 그러면 다시 한번 보지만 요 부분이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식으로 바뀌겠죠. 어떤 완전 제곱이냐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을 전체를 제곱한 걸로 바뀌겠죠. 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 뒷부분은 자, 마이너스로 한번 묶어줄게요.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자, 순서를 좀 a 제곱부터 쓰는 게 낫겠죠? a 제곱 b 제곱 더하기 b 제곱 c 제곱 더하기 c 제곱 a 제곱 그 다음에 2a 제곱 bc 그 다음에 2ab 제곱 c 더하기 2abc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이 또 아까 쓴 네, 이 공식도 들어맞아요. 또 여기에서 x가 a, b로 보시면 되고요. y가 b, c 그 다음에 z가 c, a로 봤을 때 이 부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ab 더하기 bc 더하기 ca의 제곱이랑 같은 거예요. 이게 눈에 한눈에 확 들어올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식이 변형이 되기 때문에 식이 갑자기 더 간단해지겠죠. 그럼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그 다음에 빼기 ab bc ca의 제곱. 자, 그럼 갑자기 제곱이 빠졌네요. 여기 갑자기 뭐가 나오냐면 합차공식이 또 합차공식으로 바뀌겠죠. 합차공식으로 바뀌면 네, 이렇게 되겠죠.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을 여기 빼줘야겠죠.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인데 왜 플러스였죠?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 값이 0이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런데 ABC가 결국 길이기 때문에 항상 양수를 가져요. 그럼 이 값은 항상 0보다 커요. 그럼 0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이쪽이 0이 나올 수 있겠죠. 이쪽이 0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요 뒷부분이 0입니다. 0. 그러면 여러분 공식에 있죠. 이 공식에 의하면 이 다항식은 2분의 1하고 a 마이너스 b 제곱 b 마이너스 c의 제곱 c 마이너스 a의 제곱이랑 같다고 했어. 이 값이 0이라는 거기 때문에 제곱이니까 이 값도 0 나와야 되고 이 값도 0 나와야 되고 이 값도 0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a와 b와 c는 같은 값이 돼야 되고요. 따라서 삼각형 a, b, c는 세 변이 같은 정 삼각형이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 6번에서 물어본 삼각형 ABC는 정삼각형이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6번은 마무리했고요. 7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자,
7번 볼게요. 자, x에 대한 다항식. 자, 4차식이죠. 이게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래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다항식 a에 대하여 a제곱의 꼴로 나타낼 수 있을 때 인수를 한다는 거죠. 상수 k값과 그때의 다항식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왔겠죠. 일단 주어진 다항식 써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플러스 k를 일단 인수분해를 해서 a제곱의 형태로 나와야 돼요. a제곱. 여기에서 a는 최고차항이 양수인 당 2차식이겠죠. 2차식.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인수분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통 부분을 찾아야겠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잘 안 보이겠지만 순서를 살짝 바꾸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3부터 쓸게요. 마이너스 2x x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2x 이렇게 순서만 바꿔줬을 때 공통 부분이 생기죠. 공통 부분 x제곱 마이너스 3 x제곱 마이너스 3. 그래서 잠깐 이 x제곱 마이너스 3을 뭐 라지 x로 치환을 할게요. 치환. 자, 치환을 했을 때 식이 어떻게 되냐면 x 마이너스 2x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x 플러스 2x 플러스 k 뭐 치환할 필요도 없는데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됐어요? 완전 합차 공식에서 x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k 이렇게 된다고요. 그쵸? 그러면 다시 굳이 치환을 안 해도 됐는데 다시 돌려줘야겠죠? x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제곱 플러스 k. 자, 빨리 정리를 하자면 x의 4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마이너스 10x제곱 플러스 9 플러스 k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보기차식의 형태인데요. 다시 한번 하지만 요 다항식이 2차식이니까 여기 ABC 없죠? 이렇게 a제곱 형태, 다시 말하면 2차식인 a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제곱 형태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이 다항식 자체가 x 제곱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요? 5의 제곱 이렇게 돼야겠죠. 완전 제곱식이 나와야죠. 완전 제곱식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요 9 플러스 k가 뭐가 돼야겠어요? 10x를 마이너스 10을 나누기 하면 마이너스 1에 제곱해서 25가 나와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16이 나와야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k가 16이어서 완전식 됐다. 그러면 요 a라는 다항식은 당연히 x제곱 마이너스 5가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죠. 자, 이제 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자, 8번입니다. 일단 뭐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구체적인 수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뭐 교과서와 뭐 다양한 문제집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자, 8번에서도 한번 연습 삼아서 한번 구체적인 수의 계산을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한번 해봅시다. 자, 보시면 40 곱하기 41 곱하기 42 곱하기 43 더하기 1은 n제곱이다. 이거 핵심은 이거죠. 일단 n이 자연수 n이에요. 일단은 여기 놓고 연속된 4자리입니다. 연속된 4자리. 자, 연속된 4자연수죠. 4자연수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요 40을 뭐 x로 나눠도 돼요. 그죠? 잠깐 치환할게요. 치환.
40을 x 줄 거예요. 그럼 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40은 x고요. 그럼 41은 x 더하기 1로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2는 x 플러스 2. 그 다음에 43은 x 플러스 3. 그 다음에 더하기 1 이렇게만 놓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 두 개를 묶을 거고요. 요 두 개를 순서만 바꿔서 묶으면 빨리빨리 할게요. x제곱 플러스 3x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공통 부분이 뭡니까? 공통 부분이 생기겠죠. x제곱 플러스 3x x제곱 플러스 3x. 자 이거를 x제곱 플러스 3x를 x라고 치환을 할게요. 일단 치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x 플러스 2 더하기 1 하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인데 완전 제곱이 돼버리네요. 그러면 x 플러스 1의 제곱이고요. x를 원래 돌려주면 원래 x가 x제곱 플러스 3x 더하기 1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이 n제곱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요거 값이 n이 돼야겠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n은 x제곱 플러스 30x 플러스 1이고요. 자 x가 원래 40을 놓은 거잖아요. 그럼 40의 제곱 플러스 30 곱하기 40 더하기 1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40은 1600이 되겠고요. 자 30 곱하기 40은 1200이 되겠죠. 맞나요? 아, 뭔가 실수했죠. 미안해요. 자, 30이 아닌데 3x인데 그죠? 숫자가 너무 커졌어요. 다시 쓸게요. 그러면 3 곱하기 40 더하기 1 그러면 1600 더하기 120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721이겠네요. 그쵸? 그래서 문제 8번 요 자연수 n의 값은 1721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